저는 돌싱, 남편은 총각일 때 만난 재혼 부부입니다. 저에게는 10살 딸이 하나 있는데요. 저는 아이를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데 남편은 사소한 것까지 통제하려는 편입니다. 가끔은 이런 교육관이 부딪혀 큰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고요. 그럴 때면 혹시 친딸이 아니라서 저러나 하는 생각에 괴로워질 때도 많습니다. 분명 남편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남편을 이 색안경 끼고 보게 되는 걸까요? 하면서 질문이 왔습니다. 야,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신 분이세요. 손 한번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가 그럼 몇 살 때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? 5살 때요. 5살 때. 네. 그럼 연애 때는 남편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? 둘만 데이트한 거는 거의 한 2-3번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이를 데리고 항상 늘 만났었는데 그때는 되게 잘해줬어요. 좋아하니까 네, 너무. 잔소리도 안 하고. 근데 이게 같이 육아에 동참하다 보니까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이러면 아이한테 이제 바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기도 하고.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뭐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먹고 뭐 쓰레기, 그러니까 캔 같은 것도 여기다 그냥 놓고 뭐 자기도 하고 하거든요. 다음날 다 치워줘요.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없어져 있고 나 마시려고 놔뒀었는데. 어젯밤 거를요? 어젯밤 거. 어젯밤 거. 어젯밤에 내가 먹었던 건데 아침에 나 마시려고. 아침에 마시려고 했는데 남편이 치워서 나 좀 기분이 그렇다. 아니 기분이 그런 건 아니고 뭐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아기는 책상에 또 과자 같은 거 먹고 봉지 같은 거 놔두잖아요. 그러면 가서 말하더라고요. 치우라고,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.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.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내가 무서워.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말하면 또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.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?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. 친딸이 아니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. 이렇게 같이 뭐 다른 가족들하고 여행 가거나 이러면 되려 제 딸한테 더 뭐라 하고 혼내고 이제 그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마음에 이제 막 상처를 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딸이 아니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관심 가지고 이제 제 방식대로 조금 훈육을 해준 거였는데 억양도 이제 경상도다 보니까 조금 강하기도 강하고 또 이제 와이프도 습관적으로 계속 까먹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딸애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아서 습관을 좀 바꿔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걸 그게 그 습관을 마음이 좀 느꼈는데 하려고. 아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내가 치워주는 거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애는 어리니까 좀 요 습관은 같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. 네, 그런 생각에서 좀. 근데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. 남편분의 부모님은 좀 보수적이었습니까? 좀 개방적이고 자유적인 분이셨습니까? 보수적이신 편이었어요. 자, 보세요. 옛날에 보수적인 아버지, 어머니들은요, 밖에서 자기 애들이 싸우잖아요? 그럼 일단 무조건 자기를 혼냈어요. 맞아.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어. 옛날에 학교 가면 그랬잖아요. 뭐 선생님한테 자기 혼나면은 엄마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, 이 새끼 조져주세요. 너 이 새끼야, 너 선생님 어디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. 옛날에 그런 엄마 있었습니까, 없었습니까? 있었어요. 옛날에 거의 다 그랬다니까요. 우리 엄마도.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. 지금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. 우리 엄마.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.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셨냐? 그리고 남편은 또 희한하게 그걸 왜 좀 더 하냐? 보통 만약에 이제 두 분에서 아이였으면 여기에 한 70% 정도만 했을 거예요. 근데 30%는 왜 더 하냐? 본인 아이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여기서 좀 더 신경 쓰는 거예요. 이제 그 방식이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먹고 이렇게 애들 다 그러잖아요. 뭐 쓰레기 막 뭐 공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막 진짜 노벨상이야. 다 용품은 그냥. 그 얼마나 많아요. 그 아버지가 그 치운다고 하잖아요. 말없이. 전 거기 다 느껴져요. 같은 남자로서. 그리고 두 분이서 아이를 낳으셔도 남편분은
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남편분의 방식으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. 그리고 두 분이 연애하실 때 아이를 데리고 진짜 우리끼리만 만난 거 몇 번 안 되고 아이랑 그거요 진짜 남자가 보통 그거 아니에요. 맞아. 진짜 둘이끼리만 대단한 있고 거예요. 싶지. 너무 좋아하니까. 자기야 좀 아이 좀 안 데려와야 우리가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좀 아이 있는데 경상도 남자가 좀 그랬죠요 이거 하긴 그렇잖아요. 그게 얼마나 그때 둘이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. 근데도 아이 데리고 와라. 먼저 아내분이 아 좀 아이 있어서 좀 그렇지 않아? 그래도 아이 괜찮아. 눈물 나지만 데리고 와. 그러니까 그런 상처 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아까 그 친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말은 좀 남편분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. 그거는 오해.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. 진짜 엄청난 상처. 그건 상욕하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상처. 너무 마음 아픈 말. 근데 그 얘기를 또 할 수 없어. 왜? 이 사람이 상처될까 봐. 근데 두 분이 너무 좋은 거는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것을 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갖고 왔다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나중에 반드시 추억이 되고 그때는 정말 음료수 진짜 단돌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음료수예요. 그래. 그거는 자기 전에 치우고 자요. 진짜. 안 그러면 개미들이 진짜. 아파트 아무리 잘 지어도 개미들이 그 콜라캔 올라가는 거 여러분 봤죠? 맞아. 이렇게 다 단거에 채고 다 모여.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쪽쪽쪽 이렇게 먹고 그거는 치웠으면 좋겠고요. 저는 남편분이 딸한테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우리 딸이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. 아빠가 너한테 좀 뭐 무섭게 아니면 엄하게 해서 항상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뭐 더 뭐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은 솔직히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 그래도 크면서 친구들하고 더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질 텐데 그 전까지 아빠랑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커졌으면 좋겠다. 자, 올해 15년 차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. 저와 남편은요, 학력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고졸, 남편은 대졸. 아이들이 커가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주변에선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냐, 뭐 남편을 닮았겠지라는 표현들에 매번 불편함이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? 라고 해주셨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이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? 네,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, 2학년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. 아이들이 어떤 영민함이나 뭐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당연히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겠지. 그게 꼭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. 너를 닮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너를 닮아 똑똑한 거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언행에서 사실 저는 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. 그냥 그렇게 아무 말을 못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마음 뭔가 매너 있게 먹이고 싶다? 죽빵 날리고 싶다. 죽빵 날리고 죽방이 싶다. 뭡니까? 죽빵 방송인으로서 날려야지. 열받으니까 날려야지. 그렇죠? 남편분이 뭐 이름 들면 다 알만한 학교를 나오신 거죠? 아, 네. 그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학력은 제가 높아도 사실 저보다 더 많이 벌거든요. 아, 능력자시네. 아니 뭐 그럼 얘기가 끝났네. 이미 한 방 먹였네요. 저는 그래서 방금 먹이고 싶다고 했을 때 아, 그래 나는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?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.
아우 남편분 뭐. 아니 전에 장윤정 씨하고 도경환 씨. 그분들 결혼할 때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. 음악계에 뭐 저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선택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했을 텐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남자를 선택했겠냐고요.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남자를 봤겠죠. 남편도 똑같잖아요. 남편이 내가 좋은 학교 나왔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아무나 택했겠어요? 그 많은 선택의 폭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초이스 하신 걸 거고 프로포즈를 하신 걸 거라고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바보 같아. 모르는 거죠. 뭐 어느 지역, 어느 학교 뭐 그런 거 사실 사람 잘 얘기 안 합니다.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.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아이가 나 천재인 줄 알았잖아.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 아이가. 나도 놀래버려 아침마다. 그래서 나오면서 인사해.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러면서. 사실은 내 안에 조금 이렇게 찰수록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느 날 텔레비에 이렇게 막 나오면 시골 어른들은 막 텔레비 나오면 뭐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.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. 에이,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텔레비에서 말을 잘하는 거라고. 얘 미래만 이제 못 나가지고 얼굴도 이렇게.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해버리신 거예요, 엄마한테. 그럼 엄마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. 장호가 텔레비 잘 봤다. 우리 막둥이는 지금 애비를 닮아갖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말도 잘하고 엄마는 인물도 없고 못 나갔고. 제가 엄마 내가 무슨 아버지를 닮아. 나는 엄마를 닮아서 말을 하는 거야. 그럴까? 그리고 결국 이 얘기를 선생님 자녀들한테 들으실 거예요. 엄마, 나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. 그러니까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.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만큼 성과를 내려고 엄마가 노력한 건 아빠도 알고 우리도 알아. 엄마는 더 자신의 무대를 펼쳤을 사람이야. 그러니까 엄마 그 다른 아줌마들 죽박 날리고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제가 이제 또 그 출퇴근 거리가 또 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집안일에 신경을 더 못 쓰게 되는 게 맞벌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가정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되게 많이 고맙고, 저도 이제 이런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까지도 신세 많이 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신세. 사랑하는 신세를 앞으로도 신세 많이 지었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로 여보 사랑해 하려. 지금까지 신세를 내가 많이 졌고 앞으로도 신세를 져야 할 상황이고. 자, 그러면 아내한테 사자로 시작하는 거.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. 사랑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하겠습니다.